안녕하세요.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 길라잡이 김용도입니다.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는 평상시 입는 편안한 옷처럼 뉴스도 격식에 매이기보다 자유롭고 가볍게 보도한다는 것을 먼저 시청자분들께 전합니다. 1월의 마지막 주간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궜던 정치, 사회, 경제 이슈들을 모아 바싹바싹하게 튀겨볼까 합니다. 이제 그 정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빵빵 터지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가장 큰 이슈는 자유한국당 단식도 아니고 JTBC 손석희 사장의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뉴스 상위에 링크됐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사건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손석희 사장이 차지하면서 손 씨가 손 씨를 밀어낸 형국이 됐습니다. 사건 당사자이자 피해자를 자처하는 김웅 전 KBS 기자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마포구 상암동 인근 술집에서 JTBC 손석희 사장이 먼저 김웅 전 기자의 얼굴을 2차례 때리고 어깨를 가격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리적 강도가 상대적이긴 하지만 손 사장이 김웅 전 기자에게 손을 댄 것은 맞는 사실 같습니다. 손석희 사장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3차례로 전치 3주가 발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의사진단을 받았다는 것이 김웅 전 기자의 주장입니다. 어쨌거나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JTBC 손석희 사장과 전혀 낯선 퇴직한 기자가 한자리에서 선배 후배하며 동석하면서 술자리를 갔던 중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손 사장은 MBC 출신이고 김웅 전 기자는 KBS 출신입니다. JTBC가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김웅 전 기자가 일자리 청탁을 해왔고 손 사장이 회유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퇴직한 기자가 JTBC 손 사장을 만나 일자리 청탁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웅 전 기자가 밝힌 내용들에 따르면 손 사장은 일자리를 알아봐주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는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손석희 사장이 김웅 전 기자에게 과거의 신세를 지어 은덕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게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손석희 사장이 폭력 행사를 인정하는 과정을 녹음기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술집에서 나와 인근 경찰대 지구대 앞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면 손석희 사장이 술을 마셨어도 고주망태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술집에서 폭행 이후 김웅 전 기자는 손석희 사장에게 몇 차례 폭행 사실을 추궁하는데 민항기자 출신의 손 사장은 녹음된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2017년 4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웅 전 기자는 심야 시간 경기도 과천의 땡땡 교회 앞 빈 공터에서 손석희 사장이 운전하는 제네시스 EQ 900 차량을 후진하면서 견인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추격을 당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취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식 기자도 아닌 그가 왜 취재에 나섰을까요? 떡밥을 제대로 물었다고 봐야겠죠. 그는 손석희 사장을 만나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점, 사고 당일 동승자 신원, 접촉사고 이후 도주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손 사장은 사고 당일 동승자에 대한 질문에 우리 어머니가 탔던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동승자가 누구인지 의혹이 더 커지고 있지만 JTBC는 거짓된 주장이라는 일관된 입장입니다. 손석희 사장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을 벗어나 일요일 밤 10시경 과천의 외곽진 주차장에 왜 갔는지는 손 사장과 견인 기사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또 한 명의 제3자 김웅 전 기자가 지금처럼 관련 내용을 하나둘씩 꺼내는 것을 볼 때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며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결정적 사실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입니다.
혹자는 김웅 전 기자가 조중동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뉴스 댓글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 중앙일보는 JTBC와 같은 계열사입니다. 또 야당의 공작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김웅 전 기자가 손 사장을 공익적인 인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사화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주변의 평도 진보에 가까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발 지긋지긋한 댓글 선동 정치 사라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손석희 사장으로 인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들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사회부 영혼탈곡기 편슬기 기자와 한 주간 우리 사회를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슬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회를 달궜던 주요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를 갖고 왔나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를 살펴보면 아시아나 항공협력업체 직원이 고객을 비하하는 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게다가 해당 계정주는 아시아나 항공의 승무원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내걸고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러한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져 대체 아시아나 항공은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은 협력업체 직원이라며 한 발 물러서 사태를 관망하는 모습만을 보여 대처가 아쉬웠다는 반응입니다. 예, 마치 아시아나항공은 상관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아시아나항공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상직에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유니폼을 입고 근무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어느 협력업체인가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던 해당 근무자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당 협력업체는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자회사로 KA에서 지난 2017년 분사됐으며 현재는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이 되어 있는 외국 항공사의 카운터, 게이트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 비하를 한 두 직원 중 한 명은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통화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해당 관계자에게 전화가 와 두 사람 다 모두 퇴사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다며 재해명했습니다. 결국 협력업체도 아시아나그룹의 자회사로 보이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드러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흔히들 쓰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고객이 찾을 때 잘하는 것이 기업이 롱런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김유손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최근에 신페미니즘 문제로 사회적인 남녀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내용을 취재했다고 하셨죠? 네. 예. 작년 5월 5일 홍익대학교에서 누드 크로키 모델 사진을 찍어 여성 우월주의 커뮤니케이션인 오마드에 올려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인해 바른미래당 천영 비전과 하태경 의원이 오마드를 해부한다며 온라인상 혐오 등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워마드는 민주화 통합진보당의 여권 개선운동의 숨은 독버섯이라고 주장하며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쇄를 통한 혐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워마드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권력이 제한되며 관련된 처벌 조항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지금 상황 보니까 하태경 의원이 워마드와 전면전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날 토론회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준석 의원과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오세라비 작가, 노희영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혜선 팀장이 모여 언론인에게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워마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남녀 혐오 주장을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사진이나 또 글들을 보면 정말 혐오감을 저절로 일으키는 그런 사이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나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워마드 페이지에 커뮤니티 혐오글이 70%가 넘지 않아도 워마드 처벌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입니다. 정서에 반발하는 조장 표현에 자유의 제대로 된 인식 개선이 필요한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슈를 준비했나요? 네, 다음은 간혹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인력 부족으로 직장 내의 괴롭힘인 태움이 등장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입사 1, 2년 차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으로 간호계에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은어인데요. 이를 보고 보건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직장 내의 괴롭힘에 대한 관련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의료계의 태움 문화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간혹에 나타나고 있는 이 태움 문화에 대해서 이 태움 문화로 인해서 자살까지 하는 사례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대한간호사협회는 적은 인원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이 1분 1초가 예민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기본적인 휴식 시간이 없으며 프리세터를 맡게 된 경력직 간호사는 일만 늘어나고 업무에 적응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가운데 프리세터라는 제도가 무엇인가요?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프리세터 제도는 경력 1, 2년 차 간호사들이 신입 간호사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프리세터 제도는 일만 추가되고 경력 간호사들만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 프리세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떤가요?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신입 간호사들을 가르칠 기간을 따로 시간을 주어지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프리세터 제도에 현장 적응할 시간조차 진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사람은 한정돼 있고 일은 업무는 계속 늘어난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들의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처우가 좀 앞으로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준비하신 거 없으시죠?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과거에도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권 신장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남녀 혐오 주장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커서 우려가 앞섭니다. 평소에도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잘 알려진 하태경 의원이 워마드와 전면전에 나선 것인데 갈등과 반목보다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냈으면 합니다. 남녀 모두가 이성과 감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경제부 최한민 기자와 지난주 경제 분야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첫 시범 시행에 나선 제로페이가 도입 한 달을 맞았습니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한 제로페이는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이용자에게도 연말 소득공제 40%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많습니다. 이용자들은 취지는 좋지만 편리한 결제 방식을 놓고 복잡한 길로 가려는 사람이 있겠냐는 시선입니다. 이처럼 기존 카드 결제보다 불편한 사용법으로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도 제로페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로페이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열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시립병원 진료비나 공유자전거 이용료 결제 등을 제로페이로 이용하게끔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그 제로페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네, 제로페이의 도입은 자영업자의 부담 감소와 소비자의 거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신용카드 결제 인프라 수준에 따라 소비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사용해야 할 실효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이나 혜택 등이 필요한데 이들 비용을 현재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된 재정에 비해 효과는 아직 없다시피 합니다. 보다 사용자의 구미를 담기는 개선점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모습들이 부쩍 눈에 띕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좋겠지만 원재료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 함께 어려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로페이 안착으로 선순환 구조의 경제 시스템이 하루빨리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팝콘 뉴스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시사주간 브리핑 튀길레오 길라잡이 김용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